매일매일 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 해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슈 세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이슈를 골라봤어요. 돈이 되는 이슈, 올겨울 유럽 최악의 전력난. 이에 대한 우리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계속 들립니다. 최근에 이제 G7에서 그랬죠.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올 때 가격 상한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고 가스관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또 한 번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죠. 러시아 서방 제재 해제할 때까지 유럽행 가스 잠글 것이다. 이것이 간밤 나왔었던 이슈입니다. 간밤 유럽 시장 이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요. 유럽 내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볼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G7 국가의 이 가격 상한제 말입니다. 독일과 영국 등 서방이 대러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 1을 회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건데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는 이 러시아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정말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근 9년 사이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한번 따와봤는데요. 물론 이 종가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간밤에는 뉴욕장이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발언이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밤 뉴욕장이 열리게 되면 또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3달러 부근에 움직였던 이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금 8달러 그 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은 국내 시장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요 관련한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의 상승이긴 하나 그래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근 두어 달 사이에 40% 넘는 수익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올겨울 유럽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서 유럽은 또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준비 다 했지롱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사님 어쨌거나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한 종목들 없나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주로의 어떤 관심 가져도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종목 안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승률이 좀 가한 종목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좀 수급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는 좀 옥석가리기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뉴스에서 자세히 나왔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중단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어제 이제 서방 경제 제재 중단 전까지 무기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보통은 네덜란드에 산 TTF 가격을 보는데 10월 선물 가격이 지금 장중 284유로까지 급등했다가 다행히 마감은 240유로로 마감했는데 참고로 26일 날 최고가가 346유로였습니다. 폭등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 가스 재고를 많이 좀 확보해놨다. 살 만큼은 다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200유로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240까지 조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겨울철 유럽에서의 에너지 대란은 러시아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그 공급을 축소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스관의 그 노드스트림 1의 공급량을 20%로 좀 낮춰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미 각국들이 많이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금 유럽 각국은 겨울철 전력량 대비해서 지금 가스 재고를 거의 한 85%가량 다 충분히 충전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예전에 60% 이상이었는데 지금 20% 이하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공급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단함으로 인해서 이 재고로 충전한 것으로 버틸 수 있는 경우는 한 2개월 반, 그러니까 2달 반밖에 버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결국은 다시 또 재고를 충전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좀 변수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로 지금 상반기까지는 가스를 다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대파는 뭐 그런 세일을 하면서 재고를 쌓지 않았는데 올해 겨울 다시 재고를 이제 쌓아야 되는 것이 나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가스 및 전력 공급이 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럽 지역은 지금까지 에너지 그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태양력이라든지 풍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을 증가 중인데요. 특히 태양광이랑 풍력은 설치 기간이 이제 태양광은 6개월 그리고 뭐 풍력은 길게는 뭐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원자력에 비해서 설치 기간이 매우 짧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지금 유럽에서 태양광 설치 목표량이 연초 한 30기가와트였는데 지금은 39기가와트 후반까지 상향 조정되었고요. 이에 전년 대비 한 45% 증가한 그런 설치량을 지금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수요가 기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풍력 역시 그 태양광에 비해 설치 기간이 길고 자연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량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지금 독일의 경우에는 전국토의 2%를 풍력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무화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연간 풍력 설치도 지금 육상, 해상 풍력까지 다 합친다면 19기가와트로 확대하는 안을 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돈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인데 사실 유럽 지역만 한정한다면 태양광은 모듈의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3%, 5%밖에 중국 점유율이 되지 않지만 지금 유럽 지역은 75%로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력은 국내 기업들의 수혜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점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신규 설치 규모가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네. 여기에 그 탄소 중립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최근 발트해 7개국이 또 해상 풍력 발전량을 현재의 수준에서 한 7배 정도 늘린다고 이제 2030년까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의 수혜도 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유럽 지역이 이렇게 전기가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제조업에서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예를 들어서 철강, 비철금속, 폴리실리콘 등에서는 반사적인 수혜가 국내 기업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점유율 좀 투자에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유럽 에너지가 이렇게 정말로 심각해진다면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유럽 각국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당히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현실화된다는 전반적인 시장에는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한동안 계속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던 키워드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또 관련한 수혜주가 없나 이걸 이제 찾고 나서는데요.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대로 토대로 본다면 똑같은 신재생 에너지 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쪽, 뭐 혹은 어쨌거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들립니다. 옥을 좀 가려주세요. 이 가운데서 제일 수혜가 이 종목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아이디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종목이요. 네, 종목이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전체 시장까지 다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한화솔루션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지역 얘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지역에서의 그런 수익 증가가 크게 예상된다는 점이 기본 베이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지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500억 정도 연간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만 국한해서 본다면 유럽 에너지 사업
기업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자회사 Q-에너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독일 태양광 개발 전문 회사 엔비디아와 함께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500메가와트급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양사는 지금 독일 전역에 한 38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뭐 추가적인 그런 지역 확대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난해 그 재생에너지 개발 전문 업체 RES 프랑스를 지금 1조 원에 인수해서 유럽에서 총 12기가와트 규모의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서도 좀 성장성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로 지금 2조 4천억 원을 더 투자해서 지금 폴리실리콘과 셀 모듈을 통합한 수익 개혁화 그런 를 진행 중인데요.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거의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모듈 생산 캐파도 현재 지금 1.7기가와트인데 이것을 이 12.1기가와트로 2025년까지 좀 확대할 계획이라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한 PER로 보면 한 12배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각광해봤던 태조 이방원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아직도 꾸준하게 유입된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눌림목에서의 매수 진입은 유효하다는 거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또 양봉을 또 형성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인데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주춤하다 했는데 또 올라요. 1374원까지 지금 현재 올라 있고요. 1400원 시대 올까요, 정말? 수출 수혜주로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무려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속도로라면 지금 뭐 추석 연휴 끝나면 진짜 1,400원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 무섭게 오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식시장은 침체될 수 있겠죠. 혹은 뭐 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횡보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의 호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수출 비중, 특히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를 받게 되는 그 수출 업체들에게는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추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런데요.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철강관 등 대미, 미국을 향하는 있는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 올라갈 때 가장 큰 수혜를 예상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수출 비중 순으로 많은 순으로 이제 나열이 된 표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달러화 결제가 많은 건지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수출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속도를 좀 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70원대 돌파, 1,400원 임박 이런 이야기들도 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3분기에 환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기업 이걸 보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좋긴 하지만 실적도 좋고 주가도 싸지만 지금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옥석 가리기를 이번에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약세장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얼마큼 더 수요 증가에 따른 미래의 실적이 더 중요한 게 투자의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절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도 주가는 지속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오늘 보니까 PER이 지금 한 5.5배 정도이고요.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주가는 지금 4월 고점에서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현재도 지금 수급 상황도 계속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경기 전망을 낙관한 바이어들이 미리 재고를 상당히 많이 지금 쌓아놨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수요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가는 오히려 밀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그 시장이 약세고 또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기업이라도 양호한 수급 상황을 보유한 종목에만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수출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7월에부터 집중 매수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그리고 영업무역과 같은 OEM 일부 기업들은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그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기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환율 효과가 지금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한 지금 밸류에이션도 6배 중반으로서 또 외국인 한 달간 4,500억 매수했다 이런 점만 보러 간다면 네. 눌림목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만 원 딱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좋은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이거 보자라는 시각을 보여준 전문가들도 상당수예요. 이사님 보시기에 눌림목 매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눌림목 매수는 저는 한 현재 수준에서 한 3% 정도 좀 하락한 수준에서 네.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네.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상단은 저는 뭐 요즘 크게 보지 않고 있어서 매수 이후에 한 15% 정도 수준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래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요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 현대차라는 어떤 덩치가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목표 수익률을 잡는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뭐로 가도 현대차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아이폰 14 출시 임박. 부품주 미리 공략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품주들 많죠? 그런데 아이폰 했을 때 이 종목을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LG 이노텍에 대한 리포트, 오늘자의 리포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좋을 거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대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리포트의 주제입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6개월 목표 주가가 52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한 지금 대비해서 한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에 애플의 신작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폰 14 공개 전후로 해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물론 경기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신작은 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 시장에 대한 어떤 수혜를 LG 이노텍 또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LG 이노텍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XR 기기 분야에서 카메라 핵심은 바로 이 LG 이노텍 아니겠느냐. 고로 LG 이노텍의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물론 LG 이노텍 하면 지금 이제 초점 자체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보다는 전장 부품용으로의 카메라에 이제 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지금 내일 모레 나올 이슈가 있으니 한번 LG 이노텍을 놓고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이사님, LG 이노텍 지금이라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향 매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아이폰 판매와 주가가 연동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로 출시된 아이폰이 이제 4개 라인업이 있는데 그중에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의 집중적인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뭐 화질이 좋아진다든지 카메라 수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따라서 LG 이노텍의 공급 단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분기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이 57% 점유율 1위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서 점유율 상승도 기대된다는 좀 긍정적인데 그렇지만 이제 판매량 증가까지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전망은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부품사에게 초도 물량을
전작 대비 한 15% 이상 주문을 했고, 그리고 중국 유통업체들의 사전 주문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도 교체 수요가 이번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좋은데, 근데 지금 애플에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100 정도 인상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달러 강세 속에서 과연 미국 외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증가가 가능한 것인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그러네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전장용 그 카메라 개수가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도 PER로 6.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 없어서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가야 되는데, 사실 근데 주가는 지금 횡보 조정 중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급이 상당히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7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32억, 그다음에 381억을 지금 순매도 중인데, 그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중기 추세가 지금 6월 말에 이제 하락 전환한 이후에 아직 상승으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애플이 아이폰 출시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산할지 감산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 상승이 오히려 이제 증산을 결정한다면 주가 탄력이 그때부터는 상당히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급 동향도 바뀌는지 좀 관찰하시면서 수급과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신작의 판매 동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신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기가 됐을 때 우리 이사님과 다시 한번 LG이노텍을 논해보는 걸로 하죠. 일단 아이폰 새로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이노텍 살까 하는 분들에게는 보류 사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들여다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